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장동혁 단식 두 가지 노림수,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외면하는 것과 이준석과 합당하는 것, 요걸 지금 노리고 있죠. 제가 이미 예측해드렸습니다. 이준석과 장동혁이는 단식을 할 것이다.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둘이 단식을 할 것이다. 제가 예측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장동혁과 이준석을 합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반 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김무성이는 장동혁만 바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준석은 잠시 외국으로 빼돌려 놨죠. 자, 이준석이 잠시 외국에 있는 동안에 장동혁한테 너 빨리 나가서 단식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김무성이가 김무성 리모컨 김민수를 통해서 장동혁에게 단식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결국 친윤 세력, 친윤 얼굴을 하고 있는 장동혁을 바보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장동혁이가 윤석열의 얼굴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결국 바보가 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미 다 써먹었던 것이에요. 친윤만 바보 만들면 되니까 결국 이준석을 잠시 외국으로 빼돌려 놨죠. 대신에 천하람이 지금 청와대 가서 여야 영수회담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는 지금 내쫓은 것입니다. 이게 유배버린 거예요. 단식하기에 내비두고 사실 천하람이를 이준석 당을 국민의힘 당 주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합당을 위한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야당 대표 역할은 앞으로 이준석이가 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이 당연히 하게 만들고요. 장동혁이는 지금 바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윤의 얼굴인 장동혁을 바보 만들면은 장동혁을 지지하는 극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다 써먹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았죠. 친박 얼굴을 한 황교안을 희화화시켜서 박근혜 세력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국 부끄럽게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을 시켜놓고 친윤 얼굴을 한 장동혁을 바지사장 대표로 만들어 놓고 희화화시키고 있죠. 지금 장동혁이 다 희화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을 장동혁을 다 바보로 만들고 있죠. 바보로 여기고 있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윤석열 탄핵을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재판에서 체포방해 혐의 구형 때 1차로 윤석열을 절연 하늘을 쏘를 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내란죄 구형 때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윤석열을 버리는 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나는 버렸다는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이는 어때요? 아직도 윤석열의 얼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극우들이죠. 극우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동혁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슬슬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건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병원에 나올 때입니다. 병원에 치료하러 나오실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을 병원에 가는 그 이목을 뺏으려고 황교안한테 너 빨리 가서 단식해라고 했죠. 결국 바지 대표 황교안이는 단식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들어가시니까 그 후에 김무성이가 황교안을 위문해서 이렇게 그래 위문을 오니까 군밤 모자를 쓰고 단식을 하던 한마디로 희화화시켰죠. 그래서 황교안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단식을 하는 황교안이가 빨딱 일어서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상황이죠. 김무성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윤상현에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윤상현이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하더니 바로 버리고 김무성 뒤에 줄 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친박 얼굴을 하는 황교안을 바지사장 시켜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세력들을 서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는 황교안이가 배신자였죠. 황교안이는 가론 유다 같은 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총리, 권한 대행까지 시켜줬는데 가장 먼저 배신한 자가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앞장섰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충신들은 감옥에 갔는데 황교안이는 감옥인커녕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시자마자 권한대행 시계를 만들어서 날뛴 자가 바로 황교안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 시켜준다니까 좋아서 김무성 졸개가 된 것이 황교안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는 친박 얼굴을 한 황교안을 바지사장 지켜놓고 친박을 달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켰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친윤 극우들이죠. 우리 우파 국민들 극우들을 살살 달래면서 그들을 결국 국민의힘에 붙들어 놓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바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희화화시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장동혁이는 그냥 황교안 역할을 그대로 해버리고 바지사장 역할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차기 당대표 됩니까? 황교안이 물러나고 나서 이준석이 당대표 되었죠. 자, 장동혁이 물러나고 나서 이준석이 당대표 만드는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이준석 단식쇼는 유일하게 우리 정치일기가 이미 예측해 두었고요. 이준석이가 동시에 단식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준석이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준석과 장동혁이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준석이는 고개 바짝 쳐들고 장동혁 110석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이가 무릎을 꿇고 이준석한테 큰절을 한 것이 바로 장동혁 아닙니까? 장동혁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과 국민의힘이 하나 합당을 하기 위한 수순이기 때문에 우선 이준석을 외국으로 살짝 보내놓고 장동혁 혼자 이렇게 단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준석도 같이 단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장동혁만 바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준석을 살짝 외국으로 내보내놓고 장동혁이를 단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 징계령을 내릴 것이다. 이것도 제가 이미 예측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그대로 가고 있죠. 요거는 무조건 장동혁을 휘화하기 위한 것이고 장동혁을 통해서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다. 요 언제 등판하나? 그거는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클라이막스에서 딱 등판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한 번 써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써먹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힘을 비추겠는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딱 한 번 써먹기 때문에 클라이막스에 한 번 딱 써먹는 것입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하는 시기가 곧 올 거예요. 결국 우리 정치 읽기 손에 누가 있습니까? 김무성의 꼼수는 우리 정치 읽기 손 안에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무성은 지금 하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토사구팽도 이미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일으키고 나서부터 토사구팽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재명을 이용해서 김무성과 박지원을 잡는 이재명이는 어때요? 박지원과 김무성이는 토끼죠. 요 토끼를 잡는 세력이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이가 요 토끼 사냥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토사구팽이 무슨 뜻입니까? 개를 잡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이재명으로 하여금 박지원을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박지원을 잡고 나니까 박지원과 손잡고 40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던 김무성이도 지금 어때요? 최후의 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친노 세력 이재명이 아니고서야 박지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서해공명 피격 사건으로 박지원을 잡고 나니까 결국 박지원과 손잡고 있던 김무성도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토사구팽이란 말도 제가 이미 예측해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이 1.1획 틀리지 않고 하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은 자, 제가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이 있을 때가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있을 때는 2000포인트에서 죽을 쓰던 우리나라 정시가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변한 거 없어요.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5000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이재명이는 무엇으로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재명이는 환율로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미 환율은 이재명이가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30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도 이것도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2번, 3번 되면 어떻게 해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폭락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때요? 폭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움직였습니다만은 그것이 2번, 3번 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토사구팽, 이재명 정부도 무너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시대가 오면서 이루어지는, 그러나 토사구팽은 완벽하게 실행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들어보면은 우리 정치 읽기가 지난 7, 8년 동안에 계속 이 정치 읽기를 해드리면서 인트로 영상과 엔딩 영상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1.1획 틀리지 않고 큰 틀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조금 시간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천천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세력들이 계속 반항을 하니까 그것을 서서히 물리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을 해둔 것이 7년 전에 예언해 둔 것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루어지되 그 시간과 때는 그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고 저들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치 읽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놓고 우리 정치 읽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권력을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카멜레온 같은 윤상현의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미래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윤상현이가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상현이가 전두환 정권 때는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사위가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고 드디어 윤상현이가 권력을 얻었습니다. 권력 냄새를 잘 맡는 윤상현이가 어디에 줄 서는지를 보면은 전두환이 감옥에 가니까 권력을 위해서 전두환 딸과 결혼을 했을 뿐이지 전두환 딸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권력을 잃고 감옥에 가니까 바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태우와 김영삼의 줄을 서서 나름대로는 잘 버텨왔죠. 그리고 이명박 때는 어떻습니까? 한 번쯤 무소속으로 나가서 또 당선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찰싹 붙어서 박근혜한테 누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바로 김무성 뒤에 또 줄을 섰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니까 바로 누님칼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밑에서 알랑방구를 끼더니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시니까 바로 김무성 뒤에 줄 섰죠.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김무성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친박 얼굴을 한 황교안을 야 임마 빨딱 일어나서 모셔, 상황님이 오셨다, 이런 행세를 하는 것이 윤상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얼굴을 한 이 바지사장 황교안이를 여기서는 완전히 바보 만드는데 윤상현이가 일조한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윤상현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정권이 누가 들어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윤석열 밑에서 그냥 친윤의 얼굴,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만 윤석열한테 형님 안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한테 형님 뒤에서 불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친윤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감옥에 가고 나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요? 김무성이 아직까지도 권력이 살아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한테 줄을 안 서고 어디다 줄 섭니까? 김무성한테 줄 서야 되는데 김무성이도 이미 사라지는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김무성한테 줄을 안 서고 어디에 줄 섰습니까?
한동훈한테 줄 섰습니다. 지금. 자, 어저께 하는 말이 윤상현이가 이제 윤석열 시대는 끝났다. 나는 한동훈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이고, 윤상현이는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누라 자식까지 모든 것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윤상현이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은 권력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상현이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며 나는 한동훈을 눈여겨보고 있다. 윤상현이 김무성 눈치를 보지 않고 한동훈에 줄을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상현이 어디로 갈지를 보면은 김무성도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윤상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김무성 졸들은 지금 김무성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김무성 졸들끼리 지금 약속 대련을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제명시킨 데 대해서 전부 비판도 하지만은 양비론을 펴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사과하라고 양비론을 펴는 것입니다. 한동훈한테 어때요? 그냥 흠집을 계속 내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 졸들이 계속 치고받고 약속 대련을 하면서 한동훈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저들이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비론적으로 해서 한동훈한테 타격을 주겠다는 것.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형 선고가 나오고 모든 선고가 나오는 것이 마치 한동훈 때문이라는 것을 저들은 착시 현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도 뜸을 들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한동훈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얕은 사과, 그런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김무성과 이 배신 세력들은 한동훈한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사형 구형을 받는 것은 한동훈 때문이다, 이런 사과를 원하지만은 그런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한동훈이는 정의로운 일을 했을 뿐이다. 한동훈이가 사과할 게 없죠. 저 당원 게시판도 그것도 사과할 게 아니죠. 당원 게시판 가지고는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사과를 하는 것이고, 사과 안 해도 끝나는 것입니다. 당원 징계판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저건 징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법으로 가면은 한동훈은 무조건 그냥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한동훈을 키우기 위한 하늘의 시험일 뿐이고요. 결국 김무성의 꼼수로 인해서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고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무성 꼼수는 여기서 마지막 발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김무성 졸들은 지금 김무성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양편으로 갈려서 한동훈한테 사과하는 세력이나 한동훈을 징계하면 그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세력이란 모두 김무성 졸들입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장동혁이를 바보 희화화시켜 놓고 결국 윤석열 얼굴을 하고 있는 장동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바보 만들게 하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을 탄핵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황교안을 이용했듯이 윤석열을 탄핵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장동혁을 이용하면서 결국 그 모든 비판을 한동훈한테 쏠리게 하는 이 야바이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 내에서 김무성 졸개들이 지금 열심히 김무성 졸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상현에는 이미 김무성도 끝났다는 것을 알고 김무성한테 줄을 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지원이 끝났으니 김무성도 끝났다는 것을 윤상현이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상현이는 김무성한테 다시 줄 서지 않고 한동훈한테 줄을 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윤상현은 이제 윤석열을 끝났다. 나는 한동훈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윤상현이가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김무성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재명과 천하람이 여야 영수회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허수아비 대표 천하람을 불러다가 사실은 여야가 합의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받아놓기 위해서 천하람을 불러놓고 여야 영수회담 비슷하게 지금 했습니다. 천하람은 지금 이준석 대신해서 가고 있죠. 자, 이준석을 해외로 살짝 빼돌려 나왔습니다. 왜? 장동혁이하고 동시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단식 투쟁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만 그냥 친윤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장동혁만 바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준석을 잠시 외국으로 빼돌려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준석은 어때요? 이제 국민의힘 주인으로서 앞으로는 이재명과 여야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듯이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그 원망을 한동훈한테 돌리고 이준석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당대표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매한 우파들은 넘어옵니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도 당장 버릴 태세이기 때문에 이 극우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김무성한테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이 극우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극우들은 이미 윤석열한테 꽂혀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도 잘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지금 이준석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대표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를 그냥 윤석열과 함께 그냥 유배 보내버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금 행세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준석을 마치 국민의힘과 같은 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생각하게 해서 통일교 특검이라는 것도 이것도 핑계죠. 통일교 특검은 핑계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통일교 특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일교 특검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는 나경원 이자들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그리고 대구 신천지 특검 이 모든 것들은 김무성이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나경원도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고 권성동이가 가장 많이 받아 처먹었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하는 것은 통일교를 숨기는 것이고 통일교 특검을 내세워서 이준석 당과 함께 합당하는 것이고 통일교 특검을 내세워서 장동혁을 국민의힘에서 유배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고 있죠. 황교안처럼 극우들을 달래는 용도 그리고 윤석열이 재판에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 재판에 눈을 돌리지 않게 장동혁한테 눈을 돌리게 하는 그 전략으로 지금 장동혁이를 단식 내보냈다. 그러나 황교안 때보다는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텐트도 있고 뭐 국회에서 합니까? 황교안 때는 어떻습니까? 그 군밤 장수 털모자를 하나 씌워놓으니까 완전히 희화화 시켰는데 장동혁도 지금 뭐 국회회관에서 조금 고생은 덜 합니다만은 어때요? 우리 국민들한테 완전히 휘하되고 있죠. 결국 윤석열 지지자를 휘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윤석열을 지지하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장동혁은 윤석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무기징역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장동혁이 또 스스로 부끄러워서 사라지게 되죠. 장동혁이가 사라지게 되면은 국민의힘한테 이준석을 자연히 이렇게 물려주게 하기 위한 꼼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한동훈이가 안 나가네. 한동훈이가 빨리 나가서 신당을 차리길 원하는데 안 나가니까 이준석이가 뭐라 그럽니까? 이준석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한테. 한동훈은 빨리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낫겠다. 한동훈이는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 낫겠다. 한동훈이는 지금 법으로 하는 것은 하수다. 빨리 신당을 차리는 것이 고수다. 이렇게 이준석이 얘기합니다. 우매한 우파 국민들은 어때요? 한동훈보다야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 되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준석이가 한동훈은 빨리 나가서 신당 차리라. 한동훈이 내쫓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한동훈이 신당 안 차립니다. 한동훈이가 신당 차리는 순간 이준석에게 국민의힘 당 2천억이 되는 국민의힘 당 저걸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죠. 정통 우파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정통 우파 정당을 김영삼이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박살 내버렸죠. 결국 김영삼이가 좌파죠. 좌파가 우파에 들어와서 노태우 감옥 보내고 전두환 감옥 보내고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두 탄핵시키고 좌파 이재호와 김무성이 손을 잡고 이명박이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윤석열 감옥에 보내고 결국 김무성이가 지난 40년 동안 한 행동입니다. 김영삼이가 지난 40년 동안 한 행동입니다.
결국 이준석이가 하다 안 되니까 한동훈이가 나가서 신당 창당하고 서울시장 나가는 것은 고수요. 법으로 하는 것은 하수다. 빨리 좀 비켜달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분들은 알죠? 이것들은 모두 우리 정치 읽기가 다 예측한 것들이고요. 1.1획 틀리지 않고 하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7, 8년 전부터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는 똑같다 그랬고 저수지에서 물을 빼니 김무성 이무기가 뻘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오래전에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민주화를 내세워서 독재를 한 김영삼, 김대중의 정치를 하나하나 그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이 얼마나 거짓 역사를 써왔는지 하늘의 시간표대로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와 김영삼, 김대중은 한 시대의 정치인들이라 할 수 있고요. 세상은 선과 악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박정희의 공화당은 선인 것이고요. 김영삼과 김대중은 악한 세력들입니다. 신들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세력이면 공화당, 즉 박정희가 하나님의 세력인 것이고 나머지 민주당은 그 반대 세력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 한국 정치는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은 사실은 민주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박정희와 민주당 김영삼, 김대중 시대를 다시 한번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오직 부국강병, 그 시대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보다도 못 살고 필리핀, 이 주위 모든 나라들보다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 악의 세력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라는 여기 이제 미명하에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중화공업을 반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직 부국강병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 목표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을 계속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내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죠. 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내세워서 민주화라고 포장을 하고 이자들은 계속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경부고속도로도 못하게 가로막았고요. 중화공업도 못하게 가로막았고요. 산림녹화도 못하게 가로막았고요. 새마을운동도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김영삼과 김대중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부자인 사람을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거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민주화로 내세워서 투쟁한 것이 김영삼과 김대중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이 볼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부국강병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김영삼, 양김이죠.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을 그것을 독재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살려야 되고 국민을 부자를 만들어서 배골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독재자라고 하니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 독재를 하겠다라고 했죠. 결국 박정희 정권 때 김영삼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맥은 온다며 부국강병 정치를 독재로 비판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기꺼이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독재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내가 죽어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은 그때의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을 부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부국강병 오직 이것을 목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어때요? 김영삼과 김대중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을 독재자라는 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민주화를 내세웠던 김영삼,절 김무성, 김대중,절 박지원이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시켜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민주당과 우파 정당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모두 어떻습니까? 독재 정당을 만들어버렸죠. 겉으로는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언론들과 손을 잡고 내각제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자들의 민주화가 얼마나 거짓인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삼이가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했는데, 자, 그 김영삼이 졸 김무성이가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 닭꺼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모가지를 비틀었죠. 자, 닭은 그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벼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닭벼슬은 그건 왕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모가지를 비튼 것이 김무성이죠.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김무성입니다. 결국 김영삼의 졸 화신이여 분신인 김무성이가 박근혜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영삼을 제명시킨 것은 부국 강병을 위한 것이었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 즉 공산주의 세력이 민주화는 가면을 쓰고 부국 강병을 반대한 세력이 김영삼 아닙니까? 그자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기고 실질적으로 그 행동은 김영삼의 졸 화신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모가지를 비틀어서 탄핵을 해버렸죠. 그리고 김영삼의 분신 김무성이가 박정희의 환생인 한동훈을 제명시켜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을 제명시킨 것은 부국강병을 반대했기 때문에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명시켰는데, 그것을 막지 탄압받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선동한 말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김영삼,절 김무성이는 행동으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 감옥을 보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목을 비틀어서 탄핵해버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의 분신 김무성이가 어때요? 박정희의 환생 한동훈을 또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얘네들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행동이죠. 김영삼의 민주주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삼이 분신 김무성을 통해서 계속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우파의 발전을 저해하고 계속 닭 모가지를 비트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영삼의 졸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김영삼, 졸 김무성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온 것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가로막는 짓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처럼 잘 사는 사람 돈을 뺏어서 못 사는 사람과 다 나눠 먹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치자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결국 북한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김영삼 김대중에 내세웠던 것이 결국은 북한 공산주의였던 것이고요. 그것을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민들을 그동안 선동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환생 한동훈은 하늘의 도움으로 거짓 민주화 세력, 즉 김영삼의 졸들, 김대중의 졸들, 김무성과 박지원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과거와 현재는 이어져 있고 지금은 심판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은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입니다. 한동훈의 부인은 유경수 여사의 환생입니다. 두 분 다 총탄을 맞고 서거하셨습니다. 두 분 다 환생을 하신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김재규의 환생입니다.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태어났죠. 이번에는 김재규 즉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태어나고 한동훈이가 윤석열 부하로 태어났죠. 결국 어때요? 한동훈이를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한동훈을 환생시켜줬어요. 누가? 김재규가 윤석열로 태어나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으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대통령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김일성의 환생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카드는 트럼프가
태어나기 전에 트럼프 카드는 만들어졌죠. 자, 트럼프 카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심판의 때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박정희의 한생이고 김정은이는 김일성의 한생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김정은이가 다시 김일성과 박정희 시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요. 한반도는 한동훈이가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훈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을 시킵니다. 왜 시킬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인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 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공중분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적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죽고 남북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북한에 있는 핵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결국 중국은 공중분해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지금 악의 세력 중에 중심이 중국인 것이고요. 트럼프는 중국을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트럼프 정책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결국 김무성이 원하는 내각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궁지에 몰리면은 개헌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개헌은 4년 중임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8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김정일은 그 사이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도 다음에 대통령이 한 번 더 되어야만이 그 과정에서 한동훈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사망 중국 공중분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8년 안에 10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력 미국 반대 세력 중국은 결국 공중분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것을 큰 틀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 예측해 두는 것이고요. 한동훈은 지금 하늘의 대통령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를 믿으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게시판 아무것도 아닌 것 저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동훈을 비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을 비판하는 이 계기가 있어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한다고 말씀드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딱 비축해 나갔다. 그것은 클라이막스의 그것은 터뜨릴 것이고요. 그것이 터뜨린과 동시에 한동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미래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